네, 취업 전쟁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현명하고 가슴 따뜻한 멘토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시간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자,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다양한 경험과 열정은 기본이고요. 예, 또 이걸 또 우리에게 경험을 또 들려주는 분이시죠. 네. 숭실대학교 장옥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으로 네. 이제 두 번으로 또 오셨어요. 네, 그만큼 그러게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입니다. 네, 그 시간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더 좋은 말씀 해주실까 해서 모셨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준비하셨어요? 네. 네, 오늘은 좀 경력 관리하고 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경력 관리 개발하면 좀 내용 자체가 좀 또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도구로 이력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력서요? 네. 아우, 네. 중요하죠, 이력서 그렇죠. 정말. 예. 경력 개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력 개발을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해 나가면 좋을지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력서 얘기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매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 이력서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답변 드리기 앞서서 네. 재건 씨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뭘 또 그렇게 또, 예. 이력서 처음 긴장하세요, 이분. 작성하셨을 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이력서요? 예, 처음 작성하셨을 처음 때. 작성할 때는 네. 좀 정말 2,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2, 3일. 첫날 좀 써놓고 네. 그 다음날 또 보고 네. 그 다음날 또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 오셨을 때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여기 지원하셨을 때. 우리 한국체육방송이요? 네. 여기 그냥 경력직으로 잘 들어왔어요. 예. 네. 저도 처음에 이력서 작성할 때는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보다 더 짧았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그래요? 네. 정말 쉽게 썼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공부하다 보고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요? 네. 이력서 하나 쓰는데요? 네네. 6개월 걸렸습니다. 한두 시간 걸리던 게 6개월로 네. 늘어난 아니, 거예요? 이력서를 뭐 어떻게 금으로 와. 쓰셨어요? 은으로? 어떻게? 네,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이력서가 단순히 1시간에서 2시간 내지는 하루에서 3일 걸린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6개월의 1시간 이렇게 긴 시간이 써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력서에는 경력사항들, 뭐 대학생이면 대학 생활 동안의 경력들, 또 직장 생활했다면 직장적인 경력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경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좀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뭘 써야 되는지 네. 알아야 되니까. 네, 경력하면 이력서에 써야 되는 이력사항만을 흔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근데 경력이라는 것은 광의의 개념에서는 일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전생의 관점에서 일과 관련된 개념은 모두 포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경력 관리나 개발이 비단 재직자, 직장인들한테만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나 신입사원들한테는 더더욱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는 과거에서는 한 번 입사하면 그 경력 관리나 개발에 대한 책임을 다 조직에서 진행을 해줬고 서포팅 해줬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경력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누구에게 있다?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경력 관리라는 개념은 전생에 걸쳐서 경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에 가는 하나의 연속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 전생 말씀하신 게 그 레드 선크 전생 아니죠? 네. 전 생애에 걸쳐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경력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관리라는 걸 개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구직자분들 중에는 뭐 대학생들도 있고 경력자들도 있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경력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적절한 시기가 있나요? 네. 전생의 관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뭘 시작하면 될까요? 우선 커리어에 대해서 경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 그리고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자. 맞아. 네. 부터 더 시작. 경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저학년들이 경력 관리할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학년부터 좀 짚어보죠. 어떤 것들 관리해야 될까요? 네, 제가 학기 초가 되면 항상 내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 뭘까요? 이력서 한번 써서 제출해라. 이런 이제 과제를 내거든요. 예. 1학년들한테도요? 네, 네. 아, 교수님 정말 어려운 거를 처음부터 내주시는군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손 들고 울상이 돼서 질문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적을 내용이 없는데 과제를 어떻게 하나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봐라. 일단 해보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이력서 이제 제출한 것을 쭉 검토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그때 이제 이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력서로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력서 상에 적을 내용이 없다는 것을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력 관리의 첫 출발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그럼 쓸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혹은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에 경력과 이력사항 내지는 활동사항을 이제 채워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학생들이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제서야 이래서 교수님이 이런 과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 맞아요. 이 저학년들이 정말 뭐 한 것도 없이 이렇게 그쵸. 1학년 때 갑자기 오자마자 이렇게 예쁜 교수님이 이력서 빨리 써라. 그럼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당황스럽죠. 예. 근데 써보다 보면 내가 정말 참 쓸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칸을 내용으로 뭔가 채워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떻게 자기의 이력과 경력을 관리해야 될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아요. 한번 써보면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매 학기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학생들한테요. 그러면 1학년들한테 내줄 때 2학년, 네. 3학년, 4학년 좀 수준들이 달라지죠, 네. 확실히. 그래요? 네, 4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네. 이미 취업이라는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소 많이 이제 작성돼 있습니다. 근데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이나 이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저학년 때 한 번 더 써봐라. 예.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 막 반장하고 막 뭐 활동하고 이런 거라도 막 적는 친구들이 많겠어요. 그래도. 방학 때, 1학년들은 그럴 것 그거를 같아요. 방학 때 뭐 하고 막. 예, 그거를 오히려 이력서상에 적지 않는 걸로 잘못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되는 건데, 사실. 네. 그래서 그냥 어디 고등학교 졸업, 지금 어디 대학교 재학,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렇게 적은 적이 있었어요. 적어보라고 그러는데 없잖아요. 아직 경력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막 시작할 때 그래서 뭐 적은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방송반. 적어야죠. 예, 적었습니다. 적어야죠. 예, 적었어요. 네. 점심시간에 우리 학우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하셨던 것 같아요. 큰 경력이죠? 예. 그럼요. 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력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경력 개발에 그러면 이 이력서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일반적으로 이력서 하면은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이력서 작성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제시한 대로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절차이고요. 두 번째는 향후 면접에 큰 테두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관리에 중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그 경력 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력서에 그러면은 많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요소들이 좀 들어가야 이력서가 좀 화려하고 알차질까요? 그래서 왜 경력관리 도구로 활용되는지는 네. 이력서에 담는 핵심 요소들을 좀 알아봐야 그렇죠. 되겠는데요. 네. 이력서의 핵심 요소들은 경력 목표, 경력 유학, 경력 사항, 학력, 교육, 군복무, 개인 신상, 자격증, 특이 사항 등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구직자들이 경력 목표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왜 이게 그 이력서상의 핵심 요소냐.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력서에는 뚜렷하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경력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경력 목표가 아무래도 적혀져 있는 건 단순히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만 적혀져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확히 그 차별점이 뭔지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경력 목표가 우선 명확하게 제시된 이력서는 구인자 입장에서는 이력서 전체와 자기소개서를 다 읽지 않아도 이 구직자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 어떤 과업을 특별히 잘 수행하겠구나 하는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선 경력 목표를 구직자 입장에서도 제시하고 나면 그 경력 목표에 연계된 관련된 이력이나 활동 사항들을 먼저 더 제시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처럼 그 교수직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네. 경력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연계되는 게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학력, 관련 전공과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향후의 연구할 분야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제시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향후 경력 개발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교수님. 그러면요, 최근 그 구직서류에 우리가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또 스토리텔링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4학년이 다 돼서 교수님 스토리텔링 어떻게 하면 되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되죠? 그럴 때는 이제 막막합니다.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막막한데요. 네. 취업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적한 대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필요한 무기입니다. 굉장히 또 강력하기도 하고요. 허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경력 관리와 개발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것은 역으로 표현하면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력서가 구비되어 있다면 포트폴리오 스토리텔링 작업 아주 쉽습니다. 예,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하고 경력 목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되게 구성할 수 있고요. 결국은 무기가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비슷한 분야를 지원하는데도 지원하는 기업마다 구성을 달리할 수 있어서 이것이 다른 구직자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차별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경력관리,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한 구직자가 훨씬 더 구직 활동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경력 관리라는 게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네.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사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력 관리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 학기 또 이번 학기 실제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저희 네. 대학에서. 네. 이 학생은 꿈이 기자입니다. 기자요? 예, 기자예요. 그것도 좀 특별합니다. 종군 기자. 종공 기자요? 기자요? 예, 예. 아유, 위험한데. 네, 그럼 일반적으로 기자 하면은 준비해야 될 스펙 요소 이러면 이제 언론고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은 언론고시 말고 조금 더 특별한 뭔가 없을까? 이런 그 물음표를 찍고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근데 그곳이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 아. 지역으로 바로 그냥 갔어요. 와. 당연히 부모님이 말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고요. 그 즉시 실현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바로바로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결국 기자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 언론고시 안 보고요? 대형 그 신문사에 네. 인턴 기자로 채택돼서 지금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다가오는 주면 또 아프리카로 또 여행을 떠납니다. 네. 자, 이런 것은 다른 구직자하고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되는 컨텐츠를 확보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런 구직자는 서류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네. 이야, 대단합니다. 종군 기자가 되고 싶다고 그 전쟁 지역으로, 분쟁 네. 지역으로 떠난다는 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데 맞아요. 그 용기와 열정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뽑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위험한데. 네.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에 경력 개발 이런 거 좀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창조적인 경력 개발 앞에 창조라는 말을 좀 붙여봤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뭐 창조하면 또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예. 근데 우선 앞에서 지적한 대로 경력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봐라. 그리고 거기에 다른 구직자하고는 좀 차별화된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제 창조적인 경력 개발의 출발이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무기를 갖고 전쟁터에 직접 이제 한번 뛰어들어 봐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력 관리의 강력한 무기죠. 이력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우선 일단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력서 한번 써보십시오. 두 번째는 단순히 이력서라는 게 경력, 스펙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력 목표를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성이라는 것은 다른 구직자하고는 차별화된 나만의 무엇을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경력 개발입니다. 자, 창조적인 경력 개발 여러분도 직접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우선 오늘 자신의 이력서를 경력 목표를 넣어서 한번 써보시면 경력 목표를, 네, 예. 생각이 좀 구체화될 것 같아요. 네,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은요, 숭실대학교의 장욱희 교수님과 창조적인 경력 개발의 도구로 이력서에 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